김앤장. 김씨고 이름이 N장. 이건 아니죠? 그렇죠. 성이 두 개긴 합니다. 사실 N장은 그래서 아니죠? 김앤장이 이제 네. 이렇게 법무법인 대학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경제 코너인데 이거 사실상 법조 기자들이 잘 알 거예요. 법조 기자들은. 그리고 사법부에 이제 그 검찰이나 그쪽 출입했던 기자들이나 그쪽 관련된 분들은 김앤장이 어떤 데인지는 아는데 네. 이제 저희가 왜 이제 이 경제 코너에서 김앤장을 다루느냐 궁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앤장이 그러니까 법무법인인데도 의외로 경제랑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그래요. 그것도 그렇죠. 의외네요. 의외죠. 예. 김앤장이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무법인이 아니에요. 법률사무소예요. 네, 법률사무소 공식적인 명칭은 네. 김앤장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김앤장 그래서 김앤장 짧게 말하는데 네. 대부분 법무법인이에요. 법인체예요. 근데 여기는 그냥 법률사무소로 이름이 돼 있고요. 그러면은 개인이 그렇죠. 한다. 네, 맞습니다. 개인이 좌우지정한다. 네, 좌지우지한다.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아마 지금 그 이후로 더 많이 늘어졌겠지만 네. 직원이 변호사 포함해 직원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변호사면 1,000명 정도 돼요. 변호사만 1,000명이요. 1,000명. 100명이 아니고 1,000명. 1,000명. 네. 와. 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네. 그런 규모네요. 거기 한 7, 80%가 한국 변호사고 네. 나머지가 또 외국 변호사예요. 외국 변호사도 네. 있고. 그러니까 거의 국제 로펌과 로펌을 봐도 되고 네. 실질적으로 김앤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그 로펌 뭐 한국에도 있고 일본 뭐 이쪽 있잖아요. 아시아 태평양에 일본, 홍콩 이런 데 되게 로펌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한국 로펌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적으로 된 큰 로펌인데 로펌 그러니까 법무법인에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법무법인이에요. 1,000명 정도의 변호사를 데리고 있고 그리고 김앤장 어떤 분이 부부 아닌가요? 김앤장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 1973년에 네. 김영무 제가 혹시 사진 저희 준비되셨죠? 제가 사진 여기 지금 사진 두 분의 변호사예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이 김영무 변호사가 1973년에 먼저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변호사가 장길수 변호사예요. 두 분이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김영무 변호사가 먼저 했고 그다음에 장수길 변호사 죄송합니다. 네, 장수길 변호사. 네. 김영무 변호사와 장수길 변호사. 그래서 앞에 이름을 따서 김앤장이 된 겁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된 거고. 네. 사실상 그 김영무 변호사였던 오너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김앤장 변호사긴 한데 먼저 그 김영무 변호사가 설립을 했으니까 제일 먼저 설립자고 장수길 변호사가 이제 뒤늦게 합류하면서 좀 더 확실히 커졌고 이 변호사 사무소가 자신들은 법무법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97년 외환위기 때 있잖아요. IMF 때 외환위기 때 이제 그때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이 되고 그렇죠. 공기업들이 막 헐값으로 나오고 외국에서 많이 사갔죠. 맞습니다. 민영화되고 그때 외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그때 뭐 제일은행의 뉴브리지 캐피탈부터 해가지고 뭐 론스타 펀드는 그 다음에 들어왔지만 그 온갖 다른 그 외국의 헤지 펀드들도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헤지 펀드가 뭐냐면 되게 쉽게 말하면 어떤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싸게 인수를 해서 구조조정해가지고 가치만 올려놓고 가치라는 게 그것도 그냥 기업에 뭐 살렸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어떤 알짜는 다 빼가고 사람들 다 해고하고 그렇죠, 해고하고 그래서 주가만 올려놓고 자신들은 주가 올려놓고 그냥 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걸 이제 헤지 펀드라고 외국에서 그런 펀드들이 있는데 먹튀하고 가는 거죠. 맞습니다. IMF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헐값 매각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런 기업의 구조조정 그다음에 그런 해외 매각 과정 김앤장이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 로펌이 그 과정에서 그런 기업 구조조정과 그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변호사 업계가 그냥 일반적인 송사, 민영사 이런 것만 하다가 이런 기업 구조조정 시장, 기업 시장 이런 거에 별로 잘 없었거든요. 전문성도 없었고. 근데 김앤장이 특히 김영무 변호사가 그런 부분에 좀 먼저 눈을 뜨고 물론 해외에서는 그런 게 많죠. 해외 뭐 여러 가지 기업의 어떤 인수합병 과정에서 변호사가 꼭 있잖아요. 네. 변호사가 그 과정에 서류 정리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IMF에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열리고 이 기업 구조조정 시장 그다음에 매각 이런 걸 때 김앤장이 독보적으로 그 시장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컸어요. 그러면 사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좀 피눈물 흘릴 때 우리 이제 기업들이 이제 팔려 나갈 때 어쨌든
거기서 이제 법률적인 이런 자문도 좀 해주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그 볼 과정에서 수 있겠네요. 엄청난 이제 수익도 올리고, 네 이제 그 사실상 김현장의 역할 뭐 이런 그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논란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기업들의 헐값 매각, 해외 매각 과정에서 네.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그 해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조 쪽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그 반발이 있었고, 그때 노조의 가장 큰 타겟, 쉽게 말하면 가장 그 나쁜 네. 그 사람 나쁜 그 찍은 게 그 당시에 그 노동계에서는 김현장이 그때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현장이 맞아요. 사실상 다 선봉에 서 있었다라고. 그래서 사실 기사에 좀 많이 등장했던 그런 맞습니다. 이름이기도 하고 김현장. 그리고 김현장의 특징은 또 뭐냐면 이제 네. 건물이 보통 우리가 보통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보면 서초동에 많거든요. 서초동에 검찰 법원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보통. 그 교대역이나 서초동 가면 그 주변에 엄청나게 법무 사무실 보면 꽉 있어요. 네. 근데 김현장 거기 없습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김현장은 지금 사무실 저기 사진 잠깐 보여드립니다만 네. 김현장의 건물 그 본사 사무실은 정부청사에 옆에 있어요. 광화문. 광화문에. 네, 광화문 청와대 그 정부청사 있죠. 네. 정부청사 저희 사무실 오마이뉴스 저기 광화문 편집국 사무실 있잖아요. 네. 그 정부청사 그 옆에 지금 보이는 저 서양 빌딩. 저 통째로 하나가 지금 김현장인데 그 건물에 어디에도 김현장의 표시가 없어요. 간판이 없습니다. 입구에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건물인지 항상 궁금해하는데 네. 전체 건물 전체에 어떤 김현장의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건물 주변에 지금 옛날 대우건설 그 광화문에 큰 빌딩 있거든요. 거기 지금 매각돼지고 팔렸는데 그 대우건설 빌딩 전체를 다 김현장이 샀고, 그다음 그 옆에 있는 다른 모든 그 센터 포인트라고 새로 지은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도 김현장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 주변에 거의 모든 건물에 다 김현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와. 근데 간판은 없어요. 앞에 그것도 신기하네요. 빌딩에. 그리고 서초동에 없고 정부청사 옆에 있어요. 정부청사 주변에 포진이 돼 있어요. 그것도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네요. 이게 그렇죠. 정부 이제 관료들 그렇죠. 하고 많이 좀 아까 얘기하고 상대한다. 제가 그 1000명의 변호사와 얘기를 했지만, 예, 천명의 변호사. 1000명의 변호사 외에 네. 김현장이 그 다른 어떤 법무법인 탄탄한 걸 갖고 있다는 게 이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서 드러났지만, 이들은 정부 고위 관료 전직 고위 네. 관료 출신들 대거 데리고 있습니다. 고문 형식으로. 회계사도 있지만 그 외국계 예. 변호사도 있지만, 특히 다른 어떤 변호사 어떤 로펌들, 우리나라 뭐 김현장 말고 광장, 세종, 뭐 태평양 이런 또 로펌들도 있는데, 네. 그들 로펌들이 가질 수 없는 각 분야 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다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있어요. 근데 어제 한겨레인가요? 네. 그걸 썼더라고, 기사를. 한겨레자 보니까 공직자 출신의 법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변호사 사무실인데 법조인이 아닌 비법조인이 87명이라고. 예. 87명이, 그러니까 비법조인이 87명이 있다는 거죠. 10% 정도는 비법조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를 하는 그렇죠. 분이 아니잖아요. 뭐하죠? 그런데도 87명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할 때는 그게 거의 100여 명 가까이 된 분들이 있었거든요. 좀 줄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게 하겠지. 계약 관계 1년마다 뭐 계약 관계도 있고. 그런데 최근 지금 어제 그제 한겨레 기사에 보면 87명이나 나왔는데, 네. 어떤 분들이 있나요? 지금 뭐 이름까지는 굳이 뭐 잘 네. 모를 수도 있지만, 뭐 전 정보통신부 장관, 환경부 장관, 뭐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장관급. 예.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공정위, 그다음에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다음에 뭐 국세청, 이른바 기재부, 이른바 경제 쪽 관료들 있잖아요. 네. 경제 규제, 경제 감독 업무, 기업의 규제 업무, 감독 업무, 이걸 총괄하는 어떤 정부 주요, 쉽게 말하면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경제 검찰을 부린 국세청, 기재부, 금융위, 뭐 공정위, 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고위 관료들이 끝나고, 물론 지금 공직자 취업 제한 뭐 그 기간이 걸려서 바로는 못 합니다. 3년인가 있어서.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거쳐서 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경제 쪽과 관련이 높아요. 경제 쪽. 아무래도 기업 상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일하다 보니까 네. 경제 관료들이 많이 가 있다. 야. 이번에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그 외교통상이지만, 그러니까 딱 외교통상의 그 통상의 상당 부분이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네. 엄밀히 말하면. 경제부총리도 했고, 그렇죠. 재경부 장관도 했고. 그렇죠. 경제부총리 했고.
그래서 거기 가 있고 이게 이제 한덕수 후보자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고위 관료들이 지금도 87명 이렇게 가 있다. 그래서 거기는 말씀이시네요. 김현장은 로펌계의 삼성 별명이 아, 뭐 김현장 공화국. 김현장 공화국. 왜냐하면 김현장에 지금 거기 모셔 있는 그 관료들만 다시 이렇게 꾸려도 정부 내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 그렇게 얘기를 그럴만하겠네요.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끼리도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김현장 쪽 분들을 몇 번 만나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나 과거에 거기 지금 제가 경제부처 출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취재원을 만났던 분들이 실제 김현장 고문에 계셨거나 네. 계시는 중 그 분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 아하.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를 야 우리 뭐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참